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한을 공격할 때 미국은 개입하지 마라. 개입한다면 미국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전쟁론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죠. 유사시에 미국의 한반도 개입 방지용입니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대도시에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한반도에 개입해서 한국을 구해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핵공격 감수하면서 미국이 구해줄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보내는 확실한 한방이게 북의 핵무기 개발 목적입니다. 김정은이 밝힌 같은 민족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이겁니다. 이건 미국용이지 인공위성 띄울 때 쓰는 로켓을 남쪽에 쏘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래 동 내용으로는 전술 핵무기가 필요한데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월에 김정은이 전술 핵무기 개발을 발표했죠. 이게 바로 같은 민족용입니다. 이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이 몇 번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미국을 막았으니 전술 핵무기만 개발하면 청와대 전화 한 통화만으로 휴전선은 무너집니다. 정은이가 청와대에 전화해서 부산에 핵 한 발 쏠 건데 맞고 항복할래? 지금 항복할래? 하면 미국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휴전선 무너뜨리고 한국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북한이 핵 개발한 건데 남한의 운동권 좌파들은 북한의 체제 보장, 북한이 자기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었죠.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운동권 정권은 전자권 내놓으라고 하고 윤미향 따위가 한미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망하냐 만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2. 핵무기는 이제 무용지물, 이미 애물단지가 됐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의 관계는 껄끄러워졌고 유럽연합조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핵실험, 핵무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슬쩍 함께 나오는 말이 한반도 핵무장론이다. 주로 보수 진영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핵에는 핵이라는 원칙으로 맞서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방식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핵무기 탑재 잠수함 순항 가동 등 다양하다. 이러한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나라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975년부터 일평생을 원자력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원로 과학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난 김병구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초대 수장이던 윤용구 박사의 권유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영광 3, 4호기 원자로 설계 사업 책임자, 원자력통제기술센터 초대 센터장, IAEA 유럽, 아시아 태평양 기술협력국장,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재생에너지청 원자력 고문관 등을 지냈다. 얼마 전에는 동료 원자력 원로들과 함께 한국 원자력 발전 역사를 다룬 아톰 할배들의 원자력 60년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핵무기 소유는 이제 쓸데없는 국력 낭비일 뿐이다. 지금 시대에 핵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각 나라에서 애물단지가 됐어요. 단호하다.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함께 멸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용하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반에는 핵무기 개발을 준비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대덕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애당초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설이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서울공능연구소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연구를, 그리고 대덕연구소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도모했다.
하지만 1970년 핵 확산 방지 조약이 발효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정부가 고민하기 시작한다. 결국 박 대통령은 1975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NPT 정식 비준국 등록을 결정한다. 대덕 연구소도 핵무기 연구를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과 안전 등에 대한 연구로 돌아선다. 사실 핵무기보다 원전을 만들고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핵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고집한 북한은 굶어 죽기 직전 아닙니까? 구소련의 붕괴도 핵무기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이 김 박사의 시각이다. 1970년대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 핵탄두가 소련에 2만 개, 미국이 수천 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단 한 개만 있어도 유지가 어려운 핵탄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핵탄두는 해체가 어렵다. 버릴 곳도 없다. 만에 하나 테러나 사고로 국내에서 터지거나 탈취라도 당한다면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김 박사가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러시아, 미국 모두 지금은 핵탄두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 나가사키에 방문해 헌화한 것만 봐도 세계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1월 일본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을 직접 찾아 헌화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자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신사의 나라 일본에 교황이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이벤트인 만큼 비핵화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가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검증된 안전한 원자로 사용하지만 현 정권이 벌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큰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행운아들입니다. 왜냐면 이미 1980년대 원전 표준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선택했으니까요. 1980년대 우리나라는 기술 축적과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해 국내 건설 원전을 표준화하기로 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갑경수로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자 세계 각국의 탈원전 기조가 일어났다. 때마침 영광 3, 4호기 건설을 준비하는 우리나라는 해외 원전 업체들과 협상에 유리해졌다. 덕분에 우리는 당시 국가 기밀로 여기던 원자로 핵심 기술을 100% 이전받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다른 형식의 원자로를 건들지 않고 갑경수로만 건설했다. 김 박사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큰 행운이었다라고 평가한다. 갑경수로가 현 시대 가장 안전한 원자로이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갑경수로의 안전을 미국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례로 증명한다. 1979년 3월 미국 도빈 카운티의 서스코헤나 강 가운데 있는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서 노심영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국 원자력 산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로 평가한다. 그때 사고 난 2호기가 갑경수로입니다. 사고 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에 대한 피해 보고가 없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1m 두께의 경납 용기 덕분에 발전소 부근에서 받은 피폭 선량이라고 해봐야 엑스레이에서 3번 찍은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갑경수로는 그보다 더 발전한 갑경수로 타입이다. 그럼에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권 인사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원전은 설계부터 제작, 관리, 보수까지 함께하는 기업이 700여 개, 관련 종사자가 3만여 명입니다. 기술도 전부 국산화돼 있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죠. 자연에너지라고 해도 태양광 패널 전부 중국산이고 LPG 가스는
전량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건 국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김 박사는 현 상황에 대해 선배로서 안타깝다며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후배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이 됐는지 제대로 알고 반대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함께 전했다. 3. 북한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핵무기 제조 능력.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한다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구형 핵포탄, 핵지뢰, 미사일 탄두 등 전술 핵무기는 모두 폐기했고 현재는 B-61 시리즈만 500기가량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61 모드 11은 1997년 개발된 북한의 벙커 및 핵시설 파괴용 지하관통 폭탄입니다. 만약 미국이 보유 중인 B-61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핵균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1976년 프랑스의 계약 파기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핵심 기자재들을 다른 국방 장비들과 함께 숨겨서 반입해 성공하였으며 1979년 2월 핵개발이 88%까지 완성되었지만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은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사기의 가압중수로 형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으며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결심만 한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4에서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 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이 잠재력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약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요?